2024년 3월의 어느 봄날,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 301호실, 연한 녹색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윤미자 할머니가 그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69세.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4년 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병실을 정리하던 아들 김준혁 씨는 침대 옆 낡은 나무 서랍장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자 거기엔 24권의 두툼한 일기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표지는 모두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각각의 색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바래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일기장 표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00년 4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당신을 기억하는 나의 방법. 준혁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 2000년 4월이었다. 그렇다면 이 일기들은 아버지 김동수 씨가 24년간 매일 쓴 기록이란 말인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2000년 4월 15일자 일기가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늘 미자가 나를 처음 못 알아봤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나를 보더니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온 것이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손을 잡고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내 얼굴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자를 놀라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 남편입니다. 김동수예요. 45년 전 종로 서점에서 처음 만났죠. 미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모든 날들을 기록하겠다고. 미자가 나를 잊어도 나는 우리의 모든 날을 기억하겠다고.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24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될 것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0년 4월 16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3번.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당신은 누구세요? 같은 질문. 그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1975년 여름, 종로 한복판에 있던 작은 서점에서 미자는 그때마다 신기한 듯 듣는다. 어쩌면 매일 첫사랑을 하는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2000년 4월 17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5번. 횟수가 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다. 처음엔 가끔, 나중엔 자주, 결국엔 항상. 하지만 괜찮다. 100번을 물어도 100번 대답할 것이다. 미자는 오늘 창밖을 보며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말했다. 5분 후에 또 같은 말을 했다. 나는 2번 다 정말 좋네요라고 대답했다. 같은 하늘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일기는 계속되었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준혁은 아버지가 24년간 얼마나 세심하게 어머니를 관찰하고 기록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몇 번을 웃었는지, 몇 번을 울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루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못 알아봤는지. 2000년 5월 1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12번. 이제 시간당 1번 꼴이다. 오전에는 화를 내기도 했다.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미자가 놀랄까봐 조용히 설명했다. 저는 이 집 주인이고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미자가 울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미자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혁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인내가, 헌신이 묻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00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미자가 나를 물어본 총 횟수를 세어봤다. 3287번. 하루 평균 12.7번. 그래도 나는 3287번 모두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물어볼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매번 첫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이다. 미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첫 해의 마지막 일기를 읽은 준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3287번에 같은 질문에 3287번 똑같이 사랑으로 대답한 사람. 준혁은 다음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일기장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준혁은 어머니의 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든 변화를 의학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2001년 3월 18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23번,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오늘 미자가 준혁이도 못 알아봤다. 우리 아들을 보고 이 젊은 남자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준혁이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다. 당연히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밤에 준혁이와 오래 대화했다. 아빠, 어떻게 견디세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란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나는 엄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2002년 7월 22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41번. 이제 30분에 한 번 꼴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결혼기념일 27주년. 미자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기억했다. 아침 일찍 꽃집에 가서 미자가 좋아하던 노란 장미 27송이를 샀다. 미자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가 결혼한 지 27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자는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축하해요. 그러더니 10분 후에 또 물었다. 이 예쁜 꽃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나는 다시 말했다. 제가 드린 겁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미자는 또 환하게 웃었다. 같은 기쁨을 하루에 24번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축복일지도 모른다. 2003년 11월 5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58번. 거의 시간당 3번.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미자가 밤에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미자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미자의 기억 속에선 아직 살아계신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다. 진실을 말하면 미자가 상처받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께 제가 연락드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미자는 안심한 표정으로 짐을 풀었다. 그럼 내일 가야겠네요. 나는 미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미자가 옛날처럼 내 품에서 잠들었다. 준혁은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원칙과 사랑 사이에서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의 평화를 선택했다. 2004년 4월 30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67번. 사상 최고 기록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67번. 나는 67번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목이 쉬고 머리가 아팠지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67번 모두 미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나를 귀찮게 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내 대답을 들으면 안심한 듯 웃는다. 아, 남편분이셨구나. 다행이에요. 그 웃음을 보면 67번이든 670번이든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일기를 읽던 준혁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2004년 4월 30일. 그는 그날 병원에 들렀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로 처음 듣는 것처럼 정성껏 대답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다는 것을. 67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67번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을. 2005년 9월 12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52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미자가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왜 저를 보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본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건 거울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미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나이 든 사람이 저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25살인데 내 가슴이 미어졌다. 미자의 기억 속에선 아직도 우리가 신혼부부다. 나는 거울을 치우고 미자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지금도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미자가 수줍게 웃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일기를 읽은 준혁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들을, 자기 자신마저 잊어갈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상대가 나를 잊어도 나는 상대를 기억하는 것. 준혁은 다음 일기장들을 펼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기장들. 7번째부터 11번째 일기장. 이 시기는 어머니의 증상이 가장 심해진 때였다. 준혁은 그 시절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던 것을. 요양보호사를 구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거절했던 것을.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200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3번. 새로운 최고 기록이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다. 아침에 미자가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미자는 케이크를 보고 기뻐했다. 와, 정말 예뻐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요. 발렌타인데이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미자가 웃었다. 그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가슴이 철렁했지만 밝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바로 저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31년째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미자가 손뼉을 쳤다. 31년이나. 정말 오래됐네요. 그 순간 미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다. 2007년 8월 3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9번.
거의 10분에 한 번 꼴이다. 오늘 준혁이가 요양보호사를 구하자고 했다. 아빠, 이렇게는 안 돼요. 아빠도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고마운 말이지만 거절했다. 미자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 미자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할 게 뻔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미자를 놓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 웃을 때도, 울 때도, 화낼 때도 늘 함께였던 사람. 이제 미자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미자 곁을 떠날 수는 없다. 나는 끝까지 미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2008년 1월 20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94번. 100번이 거의 다 됐다. 오늘은 아주 힘든 하루였다. 미자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집에 가야 해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려고 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 밤에 나가면 위험하다. 나는 밤새 미자를 달래고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줬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미자가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미자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괜찮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상대방의 평화를 위해 내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준혁은 그날 밤을 기억했다. 새벽에 깬 그는 부모님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노래. 그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72세의 노인이 69세의 아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 그때는 감동보다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지금 일기를 읽으니 알겠다. 아버지에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2009년 5월 16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103번. 드디어 100번을 넘었다.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103번. 나는 103번 모두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목소리가 쉬고 입술이 말랐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 제가 돌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하지만 보호자분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괜찮다고 말씀드렸다. 내 건강보다 미자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미자는 낯선 곳을 무서워한다. 집이 가장 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이 가장 안전하다. 2010년 10월 10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7번. 오늘은 조금 적었다. 아마도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다. 오늘 미자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고. 우리가 신혼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이 노래 아세요? 미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요. 그런데 왜 자꾸 흥얼거려지죠?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 것일까? 미자는 나를 못 알아봐도 우리의 사랑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미자와 함께 그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 미자가 환하게 웃었다. 이 노래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은 노래죠. 우리 노래니까요. 미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웃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일기를 읽으며 준혁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슈퍼휴먼이었다. 하루에 100번이 넘는 같은 질문에 단 한 번도 지친 기색 없이 사랑으로 대답한 사람. 준혁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문해봤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14년을 더 그렇게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기장들, 12번째부터 16번째 일기장. 이 시기는 아버지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던 때였다. 준혁은 그 시절 아버지가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일기를 보니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보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2011년 3월 7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6번. 오늘은 내가 많이 아팠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다. 준혁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미자를 두고 갈 수 없었다. 대신 집에서 약을 먹고 쉬었다. 미자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힘들었지만 매번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입니다. 그러다 오후에 미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순간 놀랐다. 미자가 내 컨디션을 알아챈 것이다. 비록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힘들다는 건 아는 것 같았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시죠? 저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미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손은 계속 잡고 있었다. 2012년 7월 18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91번. 오늘은 우리 손자 민준이가 왔다. 민준이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미자는 당연히 민준이를 못 알아봤다.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구예요? 나는 설명했다. 우리 손자 민준이에요. 미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손자가 있어요? 우리한테? 네. 아들 준혁이의 아들이죠. 미자가 민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참 잘생겼네요. 누구 닮았을까요? 민준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닮았대요. 미자가 기뻐하며 웃었다. 정말요? 그럼 더 잘생긴 거네요. 그날 오후, 미자와 민준이는 같이 그림을 그렸다. 미자는 민준이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민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다. 사랑은 기억이 없어도 가능하구나. 2013년 11월 23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68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미자가 갑자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 물었다. 뭐가요? 미자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눈물이 날 뻔했다. 미자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미자의 마음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미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미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웃었다. 그럼 우리 서로 고마운 사이네요. 준혁은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었다.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일기를 읽으니 어머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2014년 4월 1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112번. 새로운 최고 기록이다. 거의 쉬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오늘은 만우절이라 조금 장난을 쳐볼까 생각했다. 저는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미자가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요? 그럼 청와대에서 오셨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진실을 말했다. 농담이었어요.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미자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대통령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웃었다. 왜요? 준비도 안 했는데. 대접할 게 없잖아요. 미자는 여전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사람의 본능이랄까. 나는 미자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3번. 오늘로 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15년이 되었다. 5479일. 15년 동안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왜 그랬을까? 처음엔 미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미자가 나를 잊어도 나는 미자를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이 일기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미자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시 모질게 대한 순간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일기는 내 사랑의 증거다. 미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15년, 5479일.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나는 미자를 사랑할 것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또 다른 5년의 기록. 준혁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바쳤다. 그리고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기장들. 17번째부터 21번째 일기장. 이 시기는 아버지가 80을 넘기던 때였다. 준혁은 그때 아버지가 현저히 지쳐 보였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일기를 보니 아버지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뜨거웠다. 201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9번. 벌써 10번째 발렌타인데이를 치매와 함께 보낸다. 오늘도 미자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예전처럼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완성했다. 미자에게 케이크를 보여줬다. 와, 정말 예쁘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같은 질문, 같은 대답.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요. 미자가 기뻐하며 웃었다. 저를 위해서요? 네, 당신을 위해서요. 왜요? 순간 멈칫했다. 왜일까? 왜 나는 50년 넘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제 인생이니까요. 미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행복하게 웃었다. 그 웃음으로 충분했다. 2017년 6월 8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95번.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82세.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손은 떨리고 허리는 굽었다. 나도 늙었구나. 미자도 늙었다. 미자는 지금 74세. 하지만 미자의 눈엔 여전히 25살 신부의 순수함이 담겨 있다. 치매가 미자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 순수함만은 지켜준 것 같다. 오늘 미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몇 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영원히 25살입니다. 당신 남편이 된 바로 그 나이죠. 미자가 키득거리며 웃었다. 거짓말쟁이. 2018년 10월 15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8번. 오늘 준혁이가 왔다.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준혁이도 50대 중반이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이제 진지하게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아빠도 이제 80세시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요?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준혁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내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내겐 제일 편한 거야. 준혁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내 엄마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준혁은 그날의 대화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단순히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였고 인생의 동반자였다. 2019년 3월 21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1번. 오늘은 봄의 첫날이었다. 미자를 휠체어에 태워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한창이었다. 미자는 벚꽃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요. 10분 후 또 같은 말을 했다. 정말 예쁘네요. 나는 2번 다 정말 예쁘죠라고 대답했다. 30분 동안 미자는 6번이나 같은 감탄을 했다. 그리고 나는 6번 모두 같은 마음으로 공감했다. 벚꽃을 보는 미자의 얼굴이 벚꽃처럼 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나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여서 매일이 좋습니다. 미자가 웃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4번. 2020년이 밝았다. 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0년째, 7305일.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였다. 미자는 나를 수없이 잊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미자를 잊은 적이 없다. 오늘 밤, 미자가 잠든 후 혼자 생각했다. 내가 미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미자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자가 예쁘기 때문일까? 이제 우리 둘 다 늙었다. 미자가 나를 잘 대해주기 때문일까? 미자는 나를 못 알아본다. 그렇다면 왜? 이유는 간단했다. 미자가 미자이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사랑은 선택이고 나는 매일 미자를 선택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또 5년이 흘렀다. 준혁은 아버지의 철학이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완전히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조건 없는, 이유 없는, 끝없는 사랑.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일기장들. 22번째부터 24번째 일기장. 마지막 시간들. 준혁의 손이 떨렸다. 이제 곧 어머니가 떠나는 날이 나올 것이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21년 5월 10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67번. 오늘은 어머니 날이었다. 미자는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도 잊었지만 나는 기억한다. 준혁이와 민준이가 카네이션을 들고 왔다. 미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날 축하드려요. 미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어머니예요? 네, 준혁이 어머니시죠. 미자가 준혁이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준혁이가 엄마라고 부르자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네요. 준혁이가 미자를 껴안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 2022년 2월 28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101번. 오늘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집에서 치료받겠습니다. 보호자분,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미자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입니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당신 옆에 있으면 낫습니다. 미자가 내 이마에 손을 대봤다. 뜨거워요. 그날 밤, 미자가 내 곁에서 잠들 때까지 지켜봤다. 행복했다. 2023년 7월 22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58번.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 48주년이었다. 48년. 거의 반세기를 함께 살았다. 그중 23년을 치매와 함께. 오늘 미자에게 노란 장미 48송이를 선물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8년이 되는 날이에요. 48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아직도 첫날 같아요. 미자가 웃었다. 당신 참 낭만적이시네요. 평생 낭만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떠올렸다. 작년 7월, 그도 그 자리에 있었다. 48송이 장미를 받고 기뻐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아버지. 영원할 것 같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았다. 2023년 12월 31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3번. 2023년의 마지막 날. 한 해를 정리하며 생각한다. 올해도 나는 미자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성공한 한 해다. 미자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못한다. 몸도 많이 약해졌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미자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매 순간을 소중히 한다. 미자의 손을 잡고, 미자의 이마에 키스하고, 미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미자가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다. 내 마음이 전해지기를.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41번. 예전보다 적다. 미자가 말할 힘조차 없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 미자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다. 무슨 뜻이었을까? 고마워요였을까? 사랑해요였을까? 아니면 안녕이었을까? 나는 미자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미자가 조금 웃은 것 같았다. 아니,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 2024년. 이 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어떤 일이 와도 미자 곁에 있겠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19번. 많이 줄었다. 미자는 이제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다. 눈도 거의 뜨지 못한다. 그래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24번째 발렌타인데이 케이크. 미자 옆에 케이크를 놓고 말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예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날이죠. 미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24년째 당신과 함께 보내는 발렌타인데이예요. 지난 24년간 당신은 나를 수없이 잊었죠.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미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마지막 미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 3월 13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7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미자는 거의 의식이 없다. 하지만 가끔 눈을 뜨고 나를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한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자가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밤, 미자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미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나도 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다. 우리는 48년을 함께 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미자가 먼저 가더라도 나는 미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준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날이다. 어머니가 떠난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3월 14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준혁은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새벽 5시 23분에 조용히 눈을 감았던 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가 웃는지. 하지만 지금 마지막 일기를 읽으며 알 것 같았다. 2024년 3월 14일.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0번. 짧은 한 문장.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0번. 24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된 0이라는 숫자. 어머니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는 의미.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줄을 읽었다. 오늘 새벽 5시 23분. 미자가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미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비록 내가 누군지 몰랐겠지만 내 손이 안전하다는 건 알았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48년 전 종로의 작은 서점에서 처음 만난 날. 나는 미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책을 고르고 있던 미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좋은 책을 고르시네요. 미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에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고, 한 달 후 사귀기 시작했고, 6개월 후 결혼했다. 결혼 후 48년. 행복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소중했다. 왜냐하면 미자와 함께였으니까. 2000년 4월, 미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부인께서 점점 모든 것을 잊으실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당신도. 그 순간 결심했다. 미자가 나를 잊어도 나는 미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24년 8760일. 매일 미자는 나를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처음엔 하루에 몇 번, 나중엔 하루에 수십 번, 많을 땐 하루에 100번이 넘게. 나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 남편, 김동수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자는 그때마다 신기한 듯 들었다. 어쩌면 48년의 결혼 생활보다 이 24년이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24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묻곤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24년 동안 매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하니까요. 그게 전부다. 사랑은 인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미자를 선택했다. 미자가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나는 미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24년간의 기록을 돌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미자가 나를 물어본 총 횟수를 계산해 봤다. 정확히 18만 2,500번이었다. 18만 번이 넘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18만 번 모두 사랑으로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만 참았다. 왜냐하면 미자의 눈을 보면 그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다. 정말로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18만 2,500번 모두 처음 만난 것처럼 대답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8만 2,500번의 첫사랑을 했다. 매번 미자에게 나를 소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평범한 부부는 평생 몇 번이나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아마 많아야 수천 번. 하지만 나는 18만 번 넘게 미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어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인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미자가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워 보였다.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미자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미자.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미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5시 23분. 미자의 심장이 멈췄다. 하지만 내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준혁은 일기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아버지의 떨리는 손글씨로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자, 당신은 24년간 나를 18만 번 넘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숨 쉬는 마지막 날까지. 당신과 함께한 48년, 그중 24년을 치매와 함께 보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나는 매일 당신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어버리는 두려움도 나를 못 알아보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평화롭게 쉬세요. 내 사랑.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당신이 나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설사 그때도 당신이 나를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시 자기소개를 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수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남편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영원히. 마지막 줄.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읽었다. 내일도 당신을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남편, 김동수.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24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으로 버텼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3월의 햇살. 어머니가 떠난 지 이제 일주일째. 준혁은 24권의 일기장을 바라봤다. 8,760일의 기록. 18만 2,500번의 사랑 고백.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사랑 증명서였다. 증거였다. 유산이었다. 준혁은 첫 번째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2000년 4월 15일. 모든 것이 시작된 날. 그리고 24번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2024년 3월 14일. 모든 것이 끝난 날. 시작과 끝.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날 오후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신혼 시절 사진이었다.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일기 읽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그래, 다 읽었구나.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24년간 매일 일기를 썼다는 걸.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건 나와 내 엄마 사이의 일이었으니까. 준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도 할 수 있어.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하지만 24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18만 번이나 같은 질문에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다. 18만 번이 아니야. 18만 번의 기회였어. 내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18만 번의 기회. 보통 부부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잖니. 나는 운이 좋았어.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86세의 노인. 평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낸 사람. 하지만 그 얼굴엔 슬픔보다 평화가 있었다. 후회보다 감사가 있었다. 아버지는 후회 없으세요? 전혀. 나는 내 인생을 내 엄마와 함께 살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48년간, 특히 마지막 24년간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했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일기장,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너한테 주고 싶구나. 내가 간직해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일기를 읽어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래, 우리 이야기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 사랑은 모두 비슷하거든.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 그날 저녁, 준혁은 24권의 일기장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아내 수진에게 보여줬다. 수진도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0살 아들 민준이도 옆에서 지켜봤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정말 대단하셔.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밤, 준혁은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24권의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전하는 사랑의 교과서였다. 이틀 후, 준혁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새 일기장이었다. 아버지, 아직도 일기를 쓰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응, 이제는 내 엄마를 추억하는 일기를 쓰고 있어. 매일 내 엄마와의 한 가지 추억을 기록하는 거야. 48년의 추억이니까 아마 17,521치가 되겠구나. 한참 걸리겠지? 준혁은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가 떠났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엔 뭘 쓰고 계세요? 오늘은 내 엄마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을 쓰고 있어. 1975년 8월 2일. 한강 고수부지에서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었지. 내 엄마가 만든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세 줄을 다 먹었어. 내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지. 그렇게 맛있어요? 나는 대답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내 엄마가 수줍게 웃었어. 그 미소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내 엄마도 너를 사랑하셔. 비록 마지막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엔 언제나 너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 중 하나를 펼쳤다. 무작위로 고른 날짜. 2012년 9월 15일. 그날 일기를 읽었다. 오늘 미자가 나를 물어본 횟수 88번. 오늘 준혁이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미자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대요. 미자가 물었다. 우리한테 아들이 있어요? 네, 준혁이라는 멋진 아들이 있죠. 미자가 기뻐하며 웃었다. 와, 정말요? 꼭 만나보고 싶네요. 가슴이 아팠다. 미자는 30년 넘게 키운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서 모성애는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구나.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랑은 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3개월이 지났다. 2024년 6월, 준혁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웠다. 준혁은 출판사에 연락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만약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어. 출판사 편집자는 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역사입니다. 꼭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8761의 사랑 -24년간 매일 쓴 일기장의 이야기.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백 권, 그 다음엔 몇천 권, 그리고 결국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냈다. 저도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다.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요즘 아내와 자주 다투는데 이 책을 읽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꽃을 사줬습니다. 젊은 독자도 있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달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준혁은 아버지와 상의했다. 아버지, 다큐멘터리 제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만약 이 이야기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PD와 작가가 아버지를 인터뷰했다. 할아버지, 24년간 매일 일기를 쓰신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나를 잊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를 반성했거든요. 아내에게 충분히 잘해줬는지, 사랑을 전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매일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루에 100번씩 같은 질문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면 힘이 났어요. 아내는 정말로 몰랐거든요. 매번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걸 보면 화낼 수가 없었죠. 후회하시는 건 없나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24년간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PD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다. SNS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방송 후 아버지에게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어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존경하는 김동수 할아버지께. 저는 독일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이틀 전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셔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어도 저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편지를 직접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일일이 손편지로. 힘내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의 사랑은 어머님께 전해집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입니다. 한편 책의 수익금으로 아버지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8761 사랑재단. 재단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첫 수혜자는 6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있었다.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재단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정기적인 상담도 받게 되었다. 1년 후 그녀는 준혁에게 편지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재단 덕분에 저는 다시 남편을 사랑할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도 저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준혁은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2년이 지났다. 재단은 전국 500여 가정을 지원했다. 책은 30만 부가 팔렸고 해외 10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어느 날 일본에서 한 노부부가 한국을 방문했다. 80대 할아버지와 치매를 앓는 할머니. 그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왔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5년 전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 후로 저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5년밖에 안 됐지만 선생님처럼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됩니다. 5년이든 50년이든 매일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노인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2026년 봄, 어머니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일기를 썼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록하는 일기. 이제 거의 다 쓸 때가 되어간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은 가족과 함께 아버지를 방문했다. 아내 수진, 아들 민준, 그리고 3년 전에 태어난 딸 수아까지. 내 식구가 아버지 집에 모였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이제 13살이 된 민준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서 할아버지 책 읽은 애들이 5명이나 돼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다들 뭐라고 하던? 다들 할아버지가 대단하대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 돼. 3살 수아도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거요. 수아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뭐니? 할아버지랑 할머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수아야. 점심을 먹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혁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새 일기장 한 권을 가져왔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8년의 추억, 윤미자와 함께한 17,520일. 다 썼어. 48년간의 추억을 모두 기록했어. 하루에 하나씩. 17,520개의 추억. 준혁이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아버지, 이것도 너한테 주고 싶구나. 첫 번째 일기장은 미자가 나를 잊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 일기장은 내가 미자를 기억하는 과정이야. 둘 다 소중해. 준혁은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75년 7월 15일. 오늘 종로 서점에서 한 여자를 봤다. 책을 고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좋은 책을 고르시네요. 그녀가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준혁은 책장을 넘기며 읽었다. 모든 페이지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첫 데이트, 첫 키스,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준혁의 탄생, 가족 여행, 결혼기념일. 48년의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3월 14일. 오늘 미자가 떠났다. 48년간 함께한 내 인생의 전부가 떠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48년이라는 시간, 17,520일을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 이 중 마지막 8,760일은 치매와 함께였지만 그 시간조차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매일 미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미자 고마워요. 나를 선택해줘서, 나와 함께 살아줘서,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 이제 당신은 평화롭게 쉬고 있겠죠.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나는 여기 남아서 당신을 기억할게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의 미자. 준혁은 일기장을 덮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엔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있었다. 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다. 보고 싶지.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내 엄마는 여기 있거든.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48년간의 추억이 모두 여기 있어. 그래서 외롭지 않아. 내 엄마는 항상 나와 함께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무침,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 할머니가 이거 좋아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응. 내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셨어. 특히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왜요? 글쎄, 맛있어서. 아니면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던 걸까? 내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 후,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와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신혼 시절부터 노년까지. 시간의 흐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야. 제주도에서 찍었지.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건 내 돌잔치 때 내가 청진기를 잡아서 내 엄마가 우리 아들 의사 되는구나 하고 좋아하셨지. 결국 넌 회사원이 됐지만 모두가 웃었다. 이건 엄마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정상 사진이야.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미소였다. 그 후로는 엄마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어. 아마 자기가 변해가는 게 싫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나한텐 언제나 아름다웠어.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젊든 늙든. 내 엄마는 항상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밤이 깊어갔다. 민준이와 수아는 잠이 들었다. 준혁과 수진, 그리고 아버지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계속 살아야지. 내 엄마 못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 프로젝트요? 응.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사랑 일기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 준혁은 아버지를 존경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그날 밤 늦게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미자 보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 잘 자랐죠? 민준이는 점점 더 의젓해지고 수아는 당신을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려요. 준혁이도 잘하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마세요. 나도 잘 지내요.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48년간의 추억이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나의 사랑. 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새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일기를 쓸 시간이었다. 2026년 4월 6일. 오늘 준혁이네 가족이 왔다. 민준이와 수아가 얼마나 예쁜지. 미자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녁엔 미자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여전히 미자 생각이 난다. 그리운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줄어들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이 그리움도 사랑의 한 형태니까. 미자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미자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나는 평생 이 그리움을 안고 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미자에게 말할 것이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중 하나가 아마 어머니일 것이다. 아버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자요, 미자. 내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내일도 당신을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